적어야 돼. 어디다가 메모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볼펜 들고 푹푹 긁어 가면서 그 순간 그게 내게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안녕하십니까, 이승호 원장입니다. 책을 읽었을 때 내 인생이 변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30대 우리 직원이 고민할 만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원들한테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그냥 내가 책을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혹은 여러 권을 읽고 지식을 쌓았어. 지식을 쌓으면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주로 하잖아요. 지식이 쌓이면 내 삶이 변할 거야 라는 전제를 하고 책을 읽고 혹은 뭐 책 속에서 그냥 위안을 얻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철학서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자기계발서도 좋아합니다. 왜? 철학서는 사람이 작동하는 원리,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래,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철학이 큰 도움은 되지만 실행 단계에 들어가서는 그런 책으로 어떤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 그 철학자들이 본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냐 들여다보면 돼요. 그닥 해결하지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철학을 해서 본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냐라고 봤을 때 좀 드물어요, 사실. 근데 자기계발서 영역으로 들어가면 또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원래 부자였는데 더 부자가 됐어, 그런 책들도 존재하겠죠. 근데 유명한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다 밑바닥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결국 자기가 부자가 되는 과정들이 그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인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겪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본인의 언어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나도 좀 그 사람과 사고가 비슷해지겠지 하고 열심히 읽어요. 이해는 해.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삶이 잘 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책을 읽을 때, 자기계발서 한 권을 읽을 때도 내 안에 질문이 존재해야 된다. 뭘 해결하고 싶은지를 알아야지 책을 읽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뭘 해결하고 싶냐고. 분명히 책에는 답이 있다. 어떤 책을 펼치더라도 그 목차 중에서 본인은 답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챕터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한 구절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의 종류는 상관없어. 책장에 있는 책 한 권 꺼내서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저자의 대답인 거죠. 그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말지는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고, 어떤 책이든 다 그 나름대로의 답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답을 다 들어봐야 돼. 책 한 권을 쓰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기 인생의 노하우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그 1만 시간의 법칙 있죠. 거의 자기 인생 거의 전반에 걸친 노하우들이 그 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엄청 깨져가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냈던 그런 자기만의 답들, 그런 걸 막 가르쳐 주잖아. 13,000원에. 얼마나 고마워요. 일단 질문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 저자들이 하는 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물었어요. 질문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일단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저기 있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뭐 행복하고 싶다. 이런 식의 질문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 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전전하잖아요. 행복이란 뭘까 하면서 유튜브에서 막 보면 끄떡끄떡하고 그런 거 같잖아요. 그리고 반포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 이런 컨텐츠들 많잖아요. 그런 식의 질문에는 세상이 답을 주지 않고 사기꾼들이 붙을 확률이 높죠. 먼저 자기가 뭘 원하는지가 구체적이어야 돼.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그렇게 추상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길래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더 구체적이고 적을 수 있고 세밀해야 된다. 그리고 뭐 꿈이라면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의 액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달성해야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달성할까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원장님은 이미 한의사고 이미 성취한 게 많고, 그리고 본인의 꿈을 설정을 하면 그걸 이뤄 나가기가 훨씬 쉬운 조건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리고 자기는 작가인데 작가들의 어떤 삶을 보아하니, 선배들의 삶을 보아하니, 유명한 작가는 넘사야. 드라마 작가고 돈도 많고 엄청 성공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외에 그 밑으로는 좀 자기가 되고 싶을 만한 롤 모델이 없더라. 그래서 너무 높은 사람은 제껴버리고 이 밑에 사람은 닮고 싶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의사나 의사나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과 자기는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딱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작가라는 직업, 그리고 우리 직원들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이나 롤 모델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현재 급여가 너무 낮다 보면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첫 번째 작업은 일단 구체적이어야 돼. 누굴 닮고 싶어야 되는지가 구체적이어야 돼. 자기 위치에서. 작가라는 직업에서 그래, 롤 모델이 대성공한 작가야. 이게 확률적으로 달성하기 힘들거나 혹은 너무 넘사 같아서 이건 일단 제낀단 말이야. 이건 무시해. 외면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일단 만약 본인 삶에서 뭔가 달성하고 싶으면 본인 직업이나 본인 업계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봐야 돼요. 만약 정말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적거나 꼭대기라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그럼 본인이 좋지 않은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영역을 벗어나야 돼. 만약 이루고 싶은 게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 진입을 했는데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으면 그 영역을 벗어나야 돼, 현실적으로. 근데 보세요. 그 영역이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렇게 정의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청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청소를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잖아요. 개인이 청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사고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청소 회사를 차리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계속 어떤 노하우를 쌓아 나가고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청소 회사를 운영할 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구조화시켜 나갈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록하고 메모하고 그 작업들을 해 나갔을 때 몇 년이 흘렀을 때 이미 청소 회사를 차릴 준비가 끝나 있어요. 그러면 청소 회사를 만들면 돼. 그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청소 속에서 의미를 부여를 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한 조각들을 모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청소회사 사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걸 위한 것들을 이만큼 모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김은숙 작가인가? 김은숙 작가님 같은 경우에 특유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분은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실험을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요런 데 반응을 하네? 요걸 더 정교하게 각본을 짜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번 해봐야지. 해보니까 실제 사람들의 주파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포맷이 되는 거예요. 이거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세부 영역. 그 사람 특유의 잘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진 부와 유명세 이런 걸 쳐다보면 그분이 걸어왔던 그 매일 하루하루의 작업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분이 과연 매일매일 무엇을 반복했을까? 그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내 위치는 바닥인 것 같고 내가 가야 될 거는 너무 높아서 눈앞에 보이는 원장님은 바닥에서 시작한 것 같지 않고 이미 조건이 주어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내 삶과 다르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 거다라는 전제를 자꾸 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책에서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책을 꺼내서든 책에서 답이 있다. 우리 작가가 이 책을 가방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대요. 여러 번 읽었고 이 책에서 답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자기계발의 대가입니다. 이분 책이 많고 여러 권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 분야에 대해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읽었는데 언뜻 기억나는 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브라이언 트레이시 자신의 사례는 아니고 자기 강연할 때 왔던 수강자의 사례인데 노동자 집안에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주입을 했대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노동을 해서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너도 아마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몸을 쓰는 이제 그 도로 보수 공사 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대요. 배수로를 한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했겠죠. 인사를 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공부도 못했고 별 볼 일 없는 친구였는데 지금 뭐 집도 새로 사고 차도 있고 결혼도 하고 뭔가 굉장히 자기가 보기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이뤘어? 라고 물어봤더니 보험 판매를 하고 세일즈를 했대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딱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나를 노동자로 정의 내리고 있었구나. 우리 부모가 나한테 주입을 했건 내가 그 생각이 강해졌건 그 순간 그 삶 말고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게 번뜩 떠오른 거예요. 왜? 자기보다 분명히 못했던 친구인데 자기보다 객관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순간 그걸 깨닫고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곡괭이를 던져버리고 세일즈를 배우고 회사를 차리고 몇 년 안에 백만장자가 되었대요. 사고의 전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깨닫는 순간 길이 보이고 뭘 해야 되는지 느낌이 오는 거죠. 현재 뭘 하고 있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 책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현재 내 상황, 여건, 그리고 훨씬 더 나은 사람, 그 사람과의 괴리감만 생각을 하고 나는 요 수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 수준.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간극. 이렇게만 생각하면 삶은 달라지지 않겠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기까지 갔는지를 궁금해하는 순간 무엇을 반복하면 되는지, 뭐에 집중하면 되는지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보고 구체적인 질문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보든 세상의 행동으로 옮겨보든 누구한테 물어보건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당장 이 책에서 자기가 뭔가를 깨닫고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내 삶의 설계에 집어넣고 매일매일 하나씩 해 나가면 무언가가 쌓여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행동에 옮기기가 힘들어 하는 게 뭘까 자꾸 대화를 나눠보니까 삶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삶에 등장하는 다른 문제들을 막 해결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막 성공을 했고 돈이 얼마가 생겼고 뭐 코인으로 성공을 했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등장을 하니까 내 하루에 집중하는 게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하루조차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매일매일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사실 변하진 않아요. 설계를 해야지 변해요.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설계를 해야 되냐에 집중해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단순히 하루하루 견뎌내듯이 살았을 때 변화가 안 일어나요. 반드시 의도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반복할 것이냐, 내 하루에. 그래서 우리 작가가 처음 들어왔을 때 조금 삶의 질서가 없는 상태였는데 내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점점 전에 하지 않았던 삶의 질서를 도입하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면 자기 삶에 중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가 매겨질 거고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 내 삶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 한 가지가 뭔지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룩하고 싶은 어떤 금액 혹은 어떤 영역, 뭐 반포 아파트 이런 건 결과물이잖아요. 그 결과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설계, 거창한 설계가 아니고 이걸 매일 300일 정도 반복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는데 그런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게
자칫 오해를 하면 무슨 자격증을 따거나 무슨 학원을 다니거나 스펙을 쌓는 거,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빠져버려요. 우리 환자 한 명이 왔는데 30대예요. 30대고 차를 엄청 좋아해서 어릴 때 공부를 안 했대요. 지금도 외제차 전시장에서 사무 업무를 보면서 자기는 직업적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얘기를 찬찬히 들어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뭐 엑셀 같은 거 잘 못 다뤄서 회사에서 약간 뒤처진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엑셀을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돈도 벌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엑셀을 한다고 해서 이분의 삶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했을 때 이분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자기가 뭘 가지고 있냐부터 쳐다봐야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사진을 많이 찍어 왔대요, 자동차를. 그래서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딜러들이 다 서로 좀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한대요. 더 예쁘게 찍고 더 멋있게 찍는다 이거죠. 그리고 신차가 나왔을 때 그 스펙을 달달 외우면서 자기는 딜러가 아닌데 딜러들이 물어보면 자기가 술술술 대답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많이 물어본대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전혀 스트레스도 아니고 그 업무들이 자기는 너무 좋아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차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일이 아니고 그냥 즐거움이래. 사진 찍고 정리하고 자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먼저 본인이 가진 것의 가치를 좀 알아보는 게 좋다. 그걸 가지고 본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그 엑셀을 배우러 다니는 시간에 맨날 자기 삶에 쌓이고 있는 그 사진들, 예쁜 사진들, 자동차 사진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정보들, 그런 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 줬을 때 기존에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겠죠. 블로그든 유튜브든. 본인 생각에 기존에 있던 그런 블로거나 유튜버들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본인의 능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 기준으로는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잘 없대요. 굉장히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 삶에 활용을 해야 되는지 보다는 자기 삶에 없는 거, 엑셀 할 줄 모르는 거, 거기에 시간 할애를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산이니 블로그를 하든 유튜버를 하든, 그래서 비교 우위에만 서게 되면 그건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가치가 될 거라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잘 몰라봐요. 우리 작가가 방금 바보 같아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사례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누구나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세상에 선보일 건지,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가치 평가를 받을지 집중을 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와, 달변가다, 말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말이 술술 나오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저는 내성적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들한테, 원장님은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댓글에 이렇게 달았어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내성적이었다고. 그리고 발표를 하거나 남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하면 심장이 쿵쾅거려서 한 10초를 버티지를 못했다고. 제 삶이 어릴 때 그랬어요. 그냥 내성 그 자체였어요. 그냥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아주 심하게 내성적인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반복했을 뿐이에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얼마나 버벅댔는지는 몇 년 전 영상 보면 알아요.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진료를 보고 유튜브 앞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말을 술술 하냐. 안 믿기잖아, 그죠? 거짓말 같잖아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고안을 하고 적용을 하고 연습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에 자꾸 저를 밀어 넣어 봤어요.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일부러 넣어 보면서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감각을 주고 조금 더 길게 해보고 조금 더 길게 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큰둥할 때
내가 의기소침해지지 않게, 아, 저건 그냥 사람들의 반응일 뿐이야. 나는 그냥 실험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내가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면 결국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반응이 없더라도 그냥 시도를 해볼래.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실없는 소리 테스트 해보고, 유머 테스트 해보고, 유머를 저는 책으로 배웠어요. 책을 사서 도대체 유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개그를 봐도 이게 접속이 잘 안 돼. 그래서 남들 다 웃을 때 나 못 웃어. 뭐가 웃기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접속 능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성적이라는 게 이 사람들과의 주파수를 편안하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 관련 책을 사서 하나를 외워. 한 문장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소개팅 나가서도 그 문장만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웃으면 돼. 그걸 자꾸 반복을 하면 두 명을 웃기게 돼. 세 명을 웃기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 지금은 저는 몇 명을 영상 하나 올리면 10,000명이 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성적이냐,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습지만 뭘 할 거냐. 남들한테는 우스워 보이겠지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유머책을 사서 유머를 읽고 말하는 방법을 책으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막 이런 것도 사람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대응하는 방법이 제 속에 프로그래밍이 거의 빠져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너무나 큰 도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책으로 배웠어요. 저한테 있지 않았던 그런 감각들, 사람을 읽어내고 대응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냥 남들보다 디테일이 엄청 강해진 거죠.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저랑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끄집어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움이고, 그래서 내 능력이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이런 직업을 해야 된다. 사람과 상담하고 사람과 눈을 맞추고 진료를 하고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야겠다. 그러면 남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내가 그 기능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가 아니야. 계속 쌓아나가면 뭔가가 쌓여버려요. 항상 제 유튜브는 대본 없는 드라마예요. 그냥 책을 추천해 달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는 방법을 추천해야겠다. 책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 생각이 아니면 저는 책을 읽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 이 책 좋아요. 근데 이거 추천해요. 이게 너무 좋은 얘기만 적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 훨씬 전에 이분을 알았는데도 그때 이분 책을 읽으면 정말 좋은 얘기들이군.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정말 목사님 얘기처럼 정말 아름다운 얘기로 들려요. 근데 내 삶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30대인 우리 직원들이 읽었을 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 여기서 뭘 뽑아낼 거냐, 내 삶에 뭘 적용시킬 거냐. 이 거대한 얘기들, 여기에 들어있는 이런 디테일들 적용 못해요. 한 구절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질문이 존재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챕터를 목차를 통해서 찾아내야 돼. 7장에 내가 원하는 게 들어있구나. 그러면 7장을 딱 펴서 스캔을 쭉 합니다. 숨은 그림 찾듯이. 그냥 막 열심히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변화시킬 그 한 문장이면 돼. 뭔가 대단한 지식 쌓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내 삶이 이렇게 변할 것 같잖아. 그런 거 없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삶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당장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근데 당장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현실로 끄집어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어디다가 메모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볼펜 들고 푹푹 긁어가면서 그냥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가 막 낙서하듯이 그냥 빼곡하게 적어야 돼요. 책 주변에다가. 제 책이 아니고 우리 직원 책이어서 여기 낙서가 많이 안 적혀 있는데, 저는 필요한 챕터,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 챕터에는 색깔별로 막 체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이걸 보고 느꼈던 감각, 감정,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싹 적어버립니다. 그 순간 그게 내게 돼요.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원장님 정도 됐는데 뭘 또 바꿔야 돼요?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삶은 늘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오늘 뭘 바꿀까? 라는 고민으로 책을 읽고 적용해보고 또 바꾸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거기에 재미가 있지, 내가 뭔가 어딘가에 도달했어, 내 통장 잔고가 얼마야, 그게 오래 갈 것 같죠? 오래 안 갑니다. 그런 즐거움은 사실상 오래 갈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걸로 충족이 안 되니까 그 돈 가지고 자꾸 백 사고 자동차 바꾸고 하면 그거 역시도 물질적인 거고, 그 차를 몰고 있는 나 자신이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가짜 정체성이어서 오래 가지를 않아요. 공허해져, 결국에는. 내 진짜 정체성은 나를 변화시키고 매일매일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방법을 찾아 나가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내가 존재합니다. 뭔가 이뤘을 때 그 보상이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도달한 다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늘 얘기가 길었는데 이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드릴, 책을 읽을 때 일단 답을 찾아내자. 그리고 답은 책 속에 항상 있다.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떤 책을 추천해 달라 보다는 어떤 책에서든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